어린 수문장 이태준. 여름이었으나 장마 끝에 바람이 몹시 부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웃집에 장군네가 있을 때는 든든하더니 그이가 떠난 후에는 적적하구나. 이제는 개라도 한 마리 길러야지 문간이 너무 휑해서 어디 적적해 견디겠니? 자는 줄 알았던 누이 동생이 이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참, 어머니, 저 운말 할멈네 개가 오늘 새끼를 낳았대요. 5마리나 낳았다는걸요? 나는 누이 동생과 함께 운말 할머니 댁으로 강아지를 가지러 갔습니다. 새로 취임하는 우리 집 어린 수문장은 울지도 않고 안겨왔습니다. 그리고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살펴보더니 이만한 집은 넉넉히 수비할 수 있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며 좋아했습니다. 어머님은 그의 밥그릇을 따로 정하시고 나는 대문간의 아늑한 곳으로 그의 잠자리를 차려놓고 누이 동생은 붉은 비단 조각으로 그의 목걸이를 걸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에서는 새 식구 하나를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만반의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녁 때였습니다. 어머님보다도 늘 나중 먹던 누이 동생이 나보다도 먼저 숟가락을 놓고 나갔습니다. 어머니, 강아지가 밥을 안 먹어요. 가만둬라. 첫날은 잘 먹지 않는단다. 젖생각이 나는 게지. 그러나 밤이 그리 깊지도 않아서 그는 괴로운 소리로 끙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저게 애미 품이 생각나는 게로군. 사람도 난 해가 제일 춥다던데 하셨습니다. 나는 추워서 정말 그러나 봅니다 하고 불을 켜들고 나가보았습니다. 그는 내가 깔아준 자리에서 기어나와 바르르 떨고 앉아서 엄마를 부르듯 끙끙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나가보시더니 얘, 강아지가 없어졌다. 담요 조각만 있는데 그래? 하셨습니다. 정말 강아지는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길은 안다 하더라도 징검다리를 건너갈 수는 없었을 터인데. 저녁 때 누이 동생이 이런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오빠, 강아지가 물에 빠져 죽었더래. 저 동네 아이들이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저 아래 철로 다리 밑에서 봤다는데. 어린 수문장 이태준. 여름이었으나 장마 끝에 바람이 몹시 부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웃집에 장군네가 있을 때는 든든하더니 그이가 떠난 후에는 적적하구나. 이제는 개라도 한 마리 길러야지 문간이 너무 휑해서 어디 적적해 견디겠니? 자는 줄 알았던 누이 동생이 이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참, 어머니, 저 운말 할멈네 개가 오늘 새끼를 낳았대요. 5마리나 낳았다는걸요? 나는 누이 동생과 함께 운말 할머니 댁으로 강아지를 가지러 갔습니다. 새로 취임하는 우리 집 어린 수문장은 울지도 않고
안겨왔습니다. 그리고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살펴보더니 이만한 집은 넉넉히 수비할 수 있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며 좋아했습니다. 어머님은 그의 밥그릇을 따로 정하시고 나는 대문간의 아늑한 곳으로 그의 잠자리를 차려놓고 누이 동생은 붉은 비단 조각으로 그의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에서는 새 식구 하나를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만반의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녁 때였습니다. 어머님보다도 늘 나중 먹던 누이 동생이 나보다도 먼저 숟가락을 놓고 나갔습니다. 어머니, 강아지가 밥을 안 먹어요. 가만 두어라. 첫날은 잘 먹지 않는단다. 첫 생각이 나는 게지. 그러나 밤이 그리 깊지도 않아서 그는 괴로운 소리로 끙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저게 애미 품이 생각나는 게로군. 사람도 난해가 제일 춥다는데 하셨습니다. 나는 추워서 정말 그러나 봅니다. 하고 불을 켜들고 나가보았습니다. 그는 내가 깔아준 자리에서 기어나와 바르르 떨고 앉아서 엄마를 부르듯 끙끙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나가보시더니 예, 강아지가 없어졌다. 담요 조각만 있는데 그래? 하셨습니다. 정말 강아지는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눈에 뜨이지 않았습니다. 길은 안다 하더라도 징검다리를 건너갈 수는 없었을 터인데. 저녁 때 누이 동생이 이런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오빠, 강아지가 물에 빠져 죽었더래. 저 동네 아이들이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저 아래 철로 다리 밑에서 봤다는데